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강한 빗줄기가 퍼부으면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벼락과 함께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맨홀은 더 이상 역류를 버티지 못하고 물을 뿜어냅니다. 집안까지 흙탕물이 들이치면서 주민 대부분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집집마다 침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분들이 거의가 다 나오신 상태였어요. 주민 400여 명이 사는 군산 어청도. 지난 자정 무렵 1시간 동안 14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비공식 기록이라지만 1998년 전남 순천 공식 최대 기록 145mm를 넘어선 양입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뺨을 때리는 때가 많이 아팠고요.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그친 뒤 주민들은 젖은 가재도구를 꺼내놓고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인력이 부족한 데다 중장비도 없어 더디기만 합니다. 복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다 집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누가 뭐 들을 사람이 없네. 장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 오게 생겼어요. 지자체도 피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마의 상처를 씻어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완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3시간가량 고립됐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생긴 일입니다. 진흙더미가 된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안승일 기자입니다. 불어난 하천이 제방을 넘더니 파도치듯 마을로 흘러듭니다. 금세 밀려든 흙탕에 꼼짝없이 방에 갇힌 할머니는 소방대원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그 119 아저씨들이 둘이 와서 끄셔왔어요. 놀라기는 말도 못해요. 떠내려가다가 붙잡고 왔는데 뭐. 잠에서 깨니 어른 키만큼 차오른 빗물에 2층 창문에서 애타게 구조를 외친 부부. 잠긴 길을 뚫고 온 소방대원 덕에 목숨은 구했지만 복구를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이제 여기서까지 쭉 줄을 서가지고 저 구조원들이 이렇게 업어 날린 거예요, 여기까지. 또 여기 대기하고 있고 떠내려갈까 봐. 그 또 하나 나 또 떨어질까 봐 붙잡고. 새벽 사이 침수마을 인근에 시간당 8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완주군. 장선천이 범람하며 새벽 4시부터 마을 곳곳에서 고립 신고가 잇따랐고 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18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각 마을 이장님들 문자 넣어놓고 주민들은 제가 빨리 위험한데 전화를 했죠. 처음이에요 지금. 흙탕을 뚫고 몸만 챙겨 나온 주민들. 주민센터에 모여 생사를 확인한 뒤에야 한숨 돌립니다. 지붕에 매달려 2시간을 버틴 부부는 턱 밑까지 찬물만 보이던 그 순간 두려움이 생생합니다. 조금 삐딱하면 죽게 생겼더란 게. 그래서 버티는데 죽을 뻔했어. 그런 게 지금도 막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살자는 의미가 크던가 봐. 거센 물살로 제방 일부가 무너져 침수 피해를 키운 가운데 상수관 5곳이 파열돼 일부 가구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 진흙을 걷어내고 일상에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덮치는가 하면 상가와 도로 곳곳에 물이 찼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1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군산.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상가 앞 도로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에 들어찬 물을 빼고 젖은 집기를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실은 물이 가득 차 아예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일례 행사예요, 이게. 배수로만 크게 해주면은 이거 침수 안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산에서 뽑혀 밀려온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중장비까지 동원돼 흘러내린 토사를 퍼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아파트 뒷산에서 쏟아진 토사로 안전시설은 휘어버렸고
집 안까지 토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밤중 발생한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입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물이 막 컬컬컬 쏟아지니까 나오기도 무서웠죠.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내려오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윗부분만 남긴 채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상추 출하를 앞두고 맞닥뜨린 수해에 농심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미 다 물에 잠긴 상태고요. 이제 수확 가능성은 없고요. 출하를 좀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이제 작물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시설하우스 등 대규모 농작물 피해와 가축 집단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또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군산과 익산, 완주, 진안에서는 주민 200명 가까이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네, 밤 사이에 짧은 시간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시청자들의 영상 제보가 KBS에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와 함께 당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을까요? 네, 먼저 볼 곳은 군산시 미룡동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무렵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131.7mm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졌을 때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적인 폭우였고요. 군산 연 강수량이 1,200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의 10% 넘는 양이 1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차가 거의 반쯤 잠긴 채 나아가고 있고요. 또 도로에 찬 흙탕물이 마치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구암동입니다. 동네 골목이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 편의점 안으로 물이 들이닥쳐 가게 안이 엉망이 된 모습도 보입니다. 또 여기 보면 흙탕을 헤집고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도심 침수는 하천 범람보다는 대부분 빗물 역류가 원인입니다. 이때 맨홀 뚜껑이 솟구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뚜껑이 열린 맨홀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을 걷는 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군산 계야도입니다. 집 바로 옆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비탈면 속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촬영된 영상이고요. 조금만 더 무너져 내리면 집까지 쓸려 내려갈 상황이라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데 일단 집 안에 있던 분들은 마을 경로당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비가 계속 내리면 땅이 마를 새가 없어서 물을 잔뜩 머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비가 또 오면 이처럼 비탈면 붕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비탈면 옆 도로 같은 곳을 지날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에서 시청자 김도엽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새벽 2시 40분 무렵 상황이고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시동이 꺼져서 결국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화물차가 한 대 보이는데 역시 물에 잠겨서 시동이 꺼진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차가 침수됐을 땐 물이 차오르는 높이에 따라 단계를 나눠 대처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절반 정도 잠긴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고지대로 이동해야 하고요. 엔진룸과 보닛이 물에 잠긴 상태라면 전기장치에 물이 들어와서 불로 번질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안전 문제가 생기는 단계라 시동을 끄고 곧바로 탈출해야 하는데 물이 차기 시작하면 수압 탓에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리 문을 열어놓거나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완주군 운주면 새벽 4시 40분 무렵 모습입니다. 계곡물이 급류로 변해서 물살이 매우 사나운데요. 다음 사진 보시죠. 앞서 영상 찍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운주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이처럼 계곡을 끼고 있는데 계곡물이 범람해서 학교 담벼락을 무너뜨렸습니다. 물이 운동장 안으로 들이닥쳤다고 하고요. 이처럼 현관까지도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없는 시간이었고 수업은 교장 재량으로 휴교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정현 기자와 제보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인근에서 폭우로 어선이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기록적인 비로 물살이 거세지면서 어선이 바위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배드민턴 팀 창단 절차부터 파행을 겪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독 선임을 둘러싼 전주시와 시의회의 이견으로 시작된 오해가 관련 협회 등으로 번져 파벌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전주시 배드민턴 팀 창단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심사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당시 시의회는 감독 등 코치진 선발 기준을 배드민턴 일반 스포츠 지도자에서 3가지 자격 요건을 추가한 한층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독 지원을 준비하던 지도자 등 배드민턴 체육계 안팎에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용재 선수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스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선수 생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조건이면 이용재 선수조차도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없겠구나. 지원자에게 철회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시의회 상임위원장이 학연 등으로 이어진 지인을 낙점하고 감독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친구다 보니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바로 그 조례를 바꾼 거에서 의심을 샀죠. 당시 상임위원장의 입장은 어떨까? 해당 시의원은 실업팀 창단과 체육시설 확충 등 초선 때부터 추진한 공약과 당시 전주시의 특정 감독 내정설 등과 연결돼 여러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 감독 선임 과정에서 사전 개입은 없었고 오히려 전주시가 행정 절차 문제로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훌륭하고 역량 있는 감독과 선수를 뽑으라, 이런 게 상임위의 의견이 반영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입 여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없습니다. 배드민턴팀 창단을 두고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추진을 앞두고 전주시와 시의회, 체육계의 봉합 노력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남원시가 남원시 체육회를 감사해 보조금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들이거나 공개 입찰을 피해 쪼개기 수의 계약을 하는가 하면 보조금을 애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고 대회 참가비 등 자체 수익금을 멋대로 써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응시자를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남원시는 위반상 30여 건을 적발해 시체육회에 기관 경고를 하고 1,8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요즘 복숭아가 제철입니다. 깎아먹는 불편에 알레르기 걱정도 적지가 않은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이 껍질째 먹는 신품종 복숭아를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년 중 보름가량,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옐로우드림입니다. 겉은 천도 복숭아지만 과육은 황도와 같은 식감이어서 망고 복숭아로 더 유명합니다. 기존 복숭아에 비해서 맛이 좋고, 맛이라 그러면 이제 망고 맛이 좀 납니다. 그리고 재배하다 보니까 기존 복숭아에 비해서 또 가격도 높아지고 결실도 안정적이고.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2주가량 출하되는 옐로드림 복숭아. 비슷한 시기 여느 품종에 비해 신맛은 3분의 1 정도로 낮고 당도는 2브릭스 정도 높습니다. 옐로드림 복숭아는 복숭아의 향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망고처럼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이 큰 특징입니다. 또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털복숭아에 비해 알레르기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현재 전국의 재배 면적은 250헥타르가량. 6년 뒤 300헥타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복숭아 시장의 한 20%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품종인 옐로드림은 껍질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과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9개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가 됐습니다. 삼선인 안호영 의원이 전북에선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 위원장의 이름을 올리며 지역 현안 추진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과 전북 정치력 복원 계획은 무엇인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노동이라고 하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생활위원회고 막중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환경권과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죠. 최근에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노동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금 집중호우로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또 폭우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재난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 도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잘 살펴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국가적인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어떤 전환 이것을 점검하고 이런 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와 같은 이런 무역 장벽에 어떻게 잘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법 밖에 노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택배가 늘고 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뭐 이런 배달 라이더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발전하면서 이런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려 그 인구가 한 8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22대 전북 정치권은 예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전북 정치인들이 역량이나 또 선수면에서 고르게 이렇게 잘 배분이 되어서 좀 더 국회에서 또 당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 원팀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 힘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또 전북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삼선으로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소통하고 또 가교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오늘 고용부 전주지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노조는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정부가 기조를 바꾸고 있지 않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보호망 구축,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3차에 걸친 추가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전북을 배제한 국토부 업무 보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권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 수백 곳 가운데 전북은 모두 빠져 있다며 사업이 한 개도 없다는 건지 한 개도 않겠다는 건지 따져 물은 뒤에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전북의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가 전북소방본부와 전지 관련 공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대규모 화재 위험성은 적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북도는 전지 공장 25곳에 대해 시설 내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자치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도록 지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적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엔 리튬을 취급하는 전지 생산 공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2곳이었던 점검 업소를 25곳으로 줄였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